자동차는 미국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운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특히 자녀가 운전면허를 따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죠.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꼭 자녀를 보험에 등록해야 할까? 렌터카를 빌릴 때 추가 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 뺑소니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사고가 나서야 비로소 이건 보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고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특별히 청소년 자녀 자동차 보험 꼭 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및 레몬법 전문 정대용 변호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변호사님, 우리 자녀들이 16세가 되면 면허를 따기 시작하잖아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운전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운전을 시켜야겠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험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가 잠깐 운전을 하는데 보험을 들자니 이 아이가 보험에 들어가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6세부터 이제 면허를 따게 해주죠. 네. 면허를 따게 해주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저처럼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면허를 딴 분들은 너무 애가 어떻게 운전하냐 네.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학교에 있는 다른 영어권 부모님들은 16세면은 혼자 할 때가 됐고 면허를 따자마자 이제 차를 뭐 집에 예를 들어서 하나 남는 차라든지 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타는 오래된 안 쓴 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타고 학교로 직접 또 등하교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을 꼭 들어야 되잖아요. 네.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차를 한 대 더 추가했다든지 운전자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보험료가 2배가 오른다더라, 뭐 3배가 오른다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 한인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은 한 번 사고 날 때까지는 보험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게 정답일까 아닐까 저도 이번에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그 답이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네. 그러면 먼저 그러면은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네. 또 우리 티네이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이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또 어떤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티네이저 자녀의 자동차 보험일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만 운전할 건데 굳이 보험에 등록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답변을 주실까요? 정말 조금만 운전한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 조금만 운전이 근데 어느 그 정도일까요? 조금의 기준이 사실은 보험회사들이 보는 기준이 한 달에 한 번 운전하는 것을 조금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상 운전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실상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자녀들 집에 이제 16세가 막 지나서 보험을 막 딴 자녀들이 처음 사고 났을 때는 보험이 없어도 따로 추가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보험이 커버가 된다라는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지 그거를 좀 따져보면 되는데요. 네. 예.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사고 정도는 보험으로 부모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런지 혹은 어떤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면허를 딴 16세가 된 자녀, 사실 뭐 저도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만 이 자녀가 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네. 살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보험을
운전자로 추가로 등록을 해서 네. 보험에 가입을 해야 사고 났을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와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이 자녀라 하더라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도 운전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추가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엄마 아빠가 보험 가입자로 돼 있으면서 팔러시 홀더라고 해서 이따가 다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팔러시 홀더라고 돼 있고 또 밑에 보면 어디셔널 드라이버라고 해서 이 차에 대해서는 누가 운전자로 이렇게 등록돼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이 자녀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꼭 추가 운전자 어디셔널 드라이버로 등록을 해놔서 네. 등록을 해놔야지 좀 실제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보험이 커버가 되고 디나이하지 않는다. 좀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같은 집에 사는지 그리고 또 한 달에 몇 번이나 운전을 하는지 묻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렇죠. 부분 때문이. 요 내용을 아신다면 이제 보험회사에 사고 나서 클레임을 한 다음에 담당자가 어저스터라고 하는데요. 담당자가 와서 전화로 물어봅니다. 네. 뭐 굉장히 친절한 목소리로 물어보죠. 네. 다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자녀가 같은 집에 살고 있나요? 그러면 또 그런 거 확인하고 운전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물어봐서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커버를 해주면은 좋겠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험을 좀 들어놓는 것이 좋은데 네. 그렇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들어주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좀 저렴하게 보험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네. 기본적으로 이 청소년 학생이 이제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고 운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명 정도를 추가하면 조금 이렇게 적게 오르면 2배, 네. 많이 오르는 데는 이렇게 3배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집은 한 400불, 500불 내던 것을 1000불을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집들도 있는데 가능한 할인 혜택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첫 네. 번째로 학생들에 대한 할인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네. 그게 이제 굿 그레이드라고 해서 성적이 GPA 3.0일 경우에 성적도 보는군요. 네. 3.0이면 우리 한인 학생들은 뭐 네. 많은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우리 어른들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세이프 드라이빙 코스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한 20불, 25불 정도 내면 한 4시간, 6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세이프 드라이빙 코스, 그다음에 예방 교육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프로텍티브 드라이빙 코스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이수를 할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정도 또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수업료는 뭐 20불, 25불밖에 안 되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틀어놓으면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시간을 조금 할애해야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앱을 설치하면 네. 또 이게 이제 조금 디스카운트 해주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온라인으로 가격을 여러 군데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네. 그다음에 한 군데를 정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해서 네. 담당자랑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하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은 또 거기서 온라인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할인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좀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하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좀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익스클루리드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네. 보험증을 보면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익스클루리드 드라이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네.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excluded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배제시켜 놓은 네. 운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자녀를 이렇게 등록할 때와 반대로 자녀를 등록하는 이 견적을 이렇게 뽑다 보면 네. 마지막 순간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또는
이 자녀를 excluded 드라이버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함정입니다. 트리키하네요. 예, 네. 등록을 하자니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주저하고 있으면 excluded로 등록하겠냐고 물어봐요. 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그냥 무심코 OK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 자녀는 이 차를 운전하지 않는 걸로 공식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가끔 정말 네. 뭐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방학 때 와서 잠깐 운전할 때라든지 그럴 때에도 아예 이 차를 등록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거군요.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아. 예, 보험 혜택이 이 친구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요 excluded로 하는 것은 좀 정말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가격이 더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굳이. 예, 네. 부부가 같이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이렇게 면허증을 갖고 있는데 굳이 excluded로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다. 없죠. 예, 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아. 등록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제가 봤는데 네. 뭐 그렇게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요 조항은 특별히 조금 이제 보험회사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조항이 아닌가 싶으니까 네.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excluded driver뿐만이 아니라 뭐 insured driver 그리고 additional driver 뭐 요런 또 언어들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insured driver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이 된 운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에 네. 가입이 돼 있는데 보통 부부가 같이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면 두 사람이 insured driver라고 해서 또는 다른 말로 policy holder라고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팔러시 홀더가 돼서 이 보험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누구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팔러시를 바꿀 수도 있고 예,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접근해서 뭐 하려고 하면 이 두 사람을 찾아요. 네. 두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근데 뭐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이 두 사람 이름이 보통 보험증에 들어가 있고 밑에 additional driver 또는 named driver라고 해서 등록된 운전자라고 해서 밑에 뭐 적게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명, 4명이 등록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additional driver. 네네. 네. 가족 한 집에 사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면 insured driver는 보험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혜택이 뭐가 있냐면 우리 집에 있는 이 차 보통 2대라고 보면 이 2대 외에 제가 다른 차를 운전하더라도 이 보험이 저를 따라와서 저를 보호해 준다. 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근데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차 플러스 어떤 차를 운전하더라도 그 보험 팔러시가 저를 따라와서 네. 제가 운전을 할 때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길을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가 보행자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거기에 가입된 보험이 저를 또 보호해주고 네.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 차에 치였을 때도 제가 갖고 있는 이 보험이 저를 와서 보호해준다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insured라고 하는 것이 요것은 이제 보험회사들은 그걸 싫어하지만 그 잘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보험이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돼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어디셔널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가 아니고 운전자로 등록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등록된 그 차량, 예를 들어 집에 차가 2대라고 한다면 한 대면 하나겠죠. 2대에 등록된 그 차에 대해서만 차를 운전할 때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길을 가다가 보행자로서 피해를 당했다. 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럴 경우에는 커버를 받지 못하는 커버가 그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insured라고 해서 맨 위에 당당하게
부부가 이렇게 두 사람 이름이 가 있는지 아니면 밑에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조금 딸려서 이렇게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물론 보험료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 인슈어드로 돼 있는지 어디셔널로 돼 있는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제일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어디셔널 드라이버는 펄러시 홀더가 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팔러시 홀더는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인슈얼드 드라이버 밑에 어디셔널 드라이버를 추가는 할 수 있는 네네. 거고요. 보통 팔러시 홀더는 두 사람까지 네. 이렇게 가입이 되고 보통 아이들을 만약에 자녀가 있으시면은 자녀를 어디셔널 드라이버로 네네. 추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자녀들은 다른 사람 차는 가급적 네. 본인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다른 사람 차를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아예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했잖아요. 네. 자녀가. 그러면 그 차가 등록된 가입한 보험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보험이 적용되는 거죠. 아. 그러나 만약에 친구 차를 운전했는데 친구가 보험이 없는 차다. 네. 친구가 보험이 없는 친구다. 그러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아, 보호를 못 그렇군요. 받게 되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인슈얼드 드라이버라면은 제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제 보험으로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 제가 잘못했을 때는 제 보험으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잘못하지 않고 딴 사람 잘못으로 사고 났을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 차로 운전하고 있는 그 보험으로 제가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네. 플러스 만약에 그게 첫 번째 보험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아. 그게 충분하지 않다. 보험이 너무 낮게 커버리지를 해놔서 네네. 나는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할 때는 내 보험이 세컨더리로 두 번째로 가서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잘 알아두시면은 다음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요즘 최근에는 또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 가서도 그렇고 또 휴가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렌터카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이 렌트카에서 회사에서는 항상 우리가 차를 빌릴 때 보험을 가입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굳이 렌트카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들지 않아도 네. 되는 건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네. 내가 보험이 인슈얼드 드라이버로 돼 있다고 하고 네. 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보험이 다른 사람 차니까 렌터카도 딴 사람 차잖아요. 네. 렌터카에도 고스란히 이게 트랜스퍼돼서 아.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굳이 추가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 하나 보험회사에서 뭘 물어보냐면 네. 보험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보험 중에서 커버리지 하나를 물어봐요.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내 차를 수리할 수 있는 그게 컬리전 커버리지라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말로는 자차 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요거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고 요거가 없을 경우에 컬리전 커버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을 사라고 해요. 네. 이게 하루에 10불 정도 네. 뭐 10불에서 20불 사이인데 비용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보험이 있고 내가 인슈얼드로 보험이 가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컬리전 커버리지가 있다고 한다면 네. 굳이 추가로 더 하실 필요는 없다. 아마 보험회사에서도 렌터카 회사에서도 있다고 하면 더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 보험증 보여주면 더 이상 권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만 컬리전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네.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자동차 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조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고 났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네. 자녀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밖에 네. 나가서 운전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와서 받고 그냥 가버릴 때 네, 이럴 경우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보다 더 많이 당황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사고가 나면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뺑소니를 하지 않아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도망까지 가면 이제 어떨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 가장 이 용감한 분들이 우리 주부, 어머니 쫓아갑니다. 아, 쫓아가니. 남자들 아무도 안 쫓아갑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까지 뺑소니 나서 네. 쫓아간 남자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엄마들은 다 쫓아갔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번호라도 한번 보고 네네. 오려고. 그래서 번호를 캐치하신 분도 있고 못 네. 하신 분도 있는데 거의 못 합니다. 네, 블랙박스가 찍어줍니다. 네. 아니, 가까이 가면 블랙박스가 찍어주는데 예, 그래서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 예, 쫓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쫓아가시면 더 위험합니다. 네네. 그래서 뺑소니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보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가입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뺑소니 당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다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차를 수리하고 디덕터블도 안 내도 되는 아마 그 1불 정도 더 내면 뺑소니 당했을 때 디덕터블 웨이브 하는 조항도 아마 구입을 하셨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 그다음에 내가 다쳤다고 한다면 치료와 보상도 그걸 통해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UM 커버리지를 통해서 네. uninsured motorist라는 커버리지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뺑소니 쫓아가지 마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또 이 막 내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그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하시지만 그걸 꼭 잡는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다. 요즘은 특히나 예, 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뺑소니 사고 난 후에 경찰 리포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또 DMB 리포트 신고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네. 조언의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뺑소니 사고를 만약에 당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클레임하기 전에 뭐 변호사를 컨택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 보험회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클레임을 하든 뭐 본인이 하시든 일단 클레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 리포트는 블랙박스가 있을 경우에는 꼭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없다고 한다면 꼭 하셔야 된다. 아. 예.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나서 히트런을 당했을 때는 CHP 네. 뭐 어차피 911을 부르면 전화하면 CHP가 연결이 될 테니까 네.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로컬길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뭐 LA나 이런 데는 요즘 거의 다 온라인으로 사고를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 이렇게 교통사고 뭐 온라인 리포트 이렇게 하면 동네에 따라서 리포트하도록 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블랙박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고 영상이 기록이 있다. 그게 증인이 필요해서 그래요. 증거가 네. 블랙박스를나 경찰 리포트를 요구하는 게 히트런을 당했다는 증인이나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고요. 블랙박스가 있을 경우에는 꼭 하시지 않아도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준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처리하시기 힘들 경우는 반드시 또 변호사님과 네, 상의해서 뺑소니 도움을 경우에는 받으시면 뭐 좀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뺑소니 사고와 항상 이렇게 같이 오는 게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UM 커버리지인데 아까 좀 전에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UM 커버리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시고 안 들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요 UM 커버리지에 대해서 짧게 조언의 말씀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UM은 이제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또 커버리지가 낮을 때 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꼭 가입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옵션인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오시는 손님들은 거의 다 이 UM을 꼭 해놓으셨더라고요. 다른 걸 빼더라도 UM을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뺑소니 사고인 경우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미니멈 커버리지가 3만, 개인은 3만, 사고 전체 합쳐서는
6만인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좀 가정이 있는 분들은 10만 불, 개인당 10만 불, 가족 전체로는 30만 불 정도로 이렇게 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커버를 조금 높여 놓으시면 네. 조금 혜택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좀 마음의 안정도 좀 가질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아예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네, 요게 이제 사고를 당할 때 내가 운전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예요. 네. 운전을 하다가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음. 차술이나 치료비는 받을 수 있는데 보상금은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 왜 그러냐면 내가 물어줄 보험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한테 물어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형평성에 따라서 그래서 당신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피해자지만 차 수리는 해주고 그다음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 치료는 해주지만 추가로 보상은 해줄 수 없다.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이 발의해서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213 거기에 네. 따라서 보험이 없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도 클레임을 하지만 내 보험에도 클레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상대방 보험회사가 그걸 물어봐요. 네.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클레임을 양쪽에 다 하셔야 된다.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차가 없어서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 차를 운전을 했을 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친구 차가 커버리지가 어떤지를 봐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차가 없다, 네. 이게 운전이 아니고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은 보행자로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패신저로 운전을 하지 않고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이 룰이 적용이 안 되고 아. 그다음에 친구 차를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친구 차가 커버리지가 그게 다 있다, 보험이 있다. 네. 그럴 때는 왜냐하면 차가 먼저기 때문에 네. 그때는 해당이 안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자동차 보험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안전 장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처음 운전을 시작하는 가정이나 렌트카를 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또 보험증을 한 번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계기로 자신의 보험 내용을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관련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궁금하시다면 213-700-3159 213-700-3159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 이렇게 치시면 좀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문의 전화 연락처는요. 지역번호 213-700-3159번 213-700-3159번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용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